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에이전트 스페이스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의 기본적인 사용법들은 충분히 학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로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옵션을 설정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GWS의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캘린더를 연동하기 위한 커넥터 3개를 만들 것이고 이 각각 커넥터를 만들 때의 옵션을 좀 딥하게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메일 보내기라던가 또는 캘린더에 스케줄을 추가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액션을 넣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에이전트 스페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찾을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의 데이터 페더레이션 커넥터를 만들 건데요. 구글 드라이브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그 커넥터를 만드는 데이터 페더레이션, 그리고 또 하나는 인덱싱을 만드는 어드밴시드 드라이브 인덱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 페더레이션 관련된 커넥터를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거를 좀 더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어드밴시드 드라이브 인덱싱을 처리하는 방법들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만든 커넥터와 에이전트 스페이스 연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이전트 스페이스를 만들고 연동하는 방법,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메일 커넥터와 캘린더 커넥터를 만들고 이 두 개의 커넥터를 다시 에이전트 스페이스에 통합하는 그런 방법까지 알아보시고, 마지막으로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를 어떻게 커넥터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글 드라이브를 커넥터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페더레이션 기능과 인덱싱 기능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데이터 페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 자체에 있는 기능을 쓰기 때문에 데이터의 복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덱싱을 한다면 그 인덱싱한 결과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버텍스 AI 서치 쪽으로 데이터가 복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덱싱 처리를 하게 되면 검색 요약이나 또는 후속 질문에 대한 이러한 기능들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각각에 대한 설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 데이터 페더레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에이전트 스페이스로 이동을 하셔야 되겠죠. 이동하신 이후에 왼쪽에 나타나는 데이터 스토어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창이 활성화가 되면 거기 나타나는 Create Data Store를 클릭을 해서 데이터 스토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소스 부분에서는 이 검색하는 부분에다가 드라이브라 검색을 해주세요. 드라이브라 검색을 하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 소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렉트 선택하시고 다음 데이터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어드밴스드 드라이브 인덱싱이 결국은 이제 인덱싱에서 초래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걸 할 게 아니니까 이 부분 무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옵션이 나타납니다. 이 드라이브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올로 처리할지 또는 공유 드라이브를 사용할지 또는 공유 폴더를 사용할지 이렇게 세 가지의 옵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올을 사용한다 라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 CEO가 있고요. 이 CEO 밑에 각각의 이제 사업 부서들이 있습니다. 사업부, 운영부, 계열부 이렇게 각각의 부서들이 있고 각 부서들별로 또 팀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서 공유 폴더는 또 이렇게 들어갔다고 볼게요. 공유 드라이브는 이 각각의 부서별로 이렇게 또 나눌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팀은 각각의 부서별 안에 또 팀들에 대한 폴더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뭐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CEO가 개인 드라이브와 모든 부서 공유 드라이브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부서는 공유 드라이브에만 접근해야 되고 각 팀은 이 드라이브 내에 있는 폴더에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각각의 사용자들이 이미 그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권한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다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5를 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볼 거는 이 공유 드라이브인데요. 공유 드라이브나 공유 폴더는 뭐 같은 개념이긴 해요. 근데 이제 드라이브가 좀 더 상위 개념이고 폴더가 드라이브 내부에 있는 거니까 하위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권한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할 때 하는 건데
일단 드라이브 쪽을 보면은 뭐 드라이브 폰과 같은 개념이에요. 사용하는 거는 사용된 URL을 보면은 HTTPS에서 블라블라블라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ID 값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 공유 드라이브 자체가 어떤 그 디렉토리 구조가 아니라 오브젝트 형식의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 ID 값을 가지고 각각 개체를 식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안에 폴더가 있다기보다는 드라이브라는 것이 있고 폴더가 있다. 마찬가지로 파일도 그냥 파일이 있다. 이런 오브젝트 개념이다 보니까 이 ID 값만 가지고 식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D 값만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이 전체 값이 아니라. 그래서 ID 값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사업 정보, 개인 정보, 그리고 뭐 대외 이런 식의 드라이브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개인 정보나 대외는 뭐 별도로 외부에 좀 보여주고 뭐 이게 특정 어떤 부서만 사용하는 것들이긴 한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 에이전 스페이스 사용을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배제하려고 해. 이런 경우에 빼버리고 나머지 사업 정보 관련된 것들만 우리는 사용할 거야. 이럴 때 이제 공유 드라이브만 선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 폴더는 이보다 좀 더 이제 그 적은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 TF팀을 꾸미고 그 TF팀 안에서 이런 것들을 쭉 사용할 때 우리는 폴더만 쓰겠다. 뭐 이러면 이제 공유 폴더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 나는 이유가 뭐냐면 에이전트 스페이스를 만들 때에 거기에 이제 컨피그레이션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설정할 때 거기에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에 사용되는 에이전트의 특성들을 넣을 수 있는데 all을 선택하게 되면 그 all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다 이 에이전트의 어떤 그 특정 기능에 맞춰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공유가 되는 같은 에이전트를 써서 뭐 사용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all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각 특성에 맞게끔 공유 드라이브든 공유 폴더든 그 각각의 내용들에 맞게끔 에이전트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범위에 맞게끔 또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것도 선택하시면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만약에 이걸 POC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all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 만드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컨티뉴를 누르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데이터 저장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만든 데이터 스토어와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이전트 스페이스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앱으로 이동하시고 크리에이트 앱을 누르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에이전트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에이전트 스페이스를 크리에이트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앱 네임과 그다음에 컴퍼니 네임을 각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전 같은 경우는 멀티 리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값이 글로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US나 EU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글로벌로 처리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티뉴 누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전에 선택했던 그 구글 드라이브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에이전트 스페이스의 앱을 만들고 여기 연동되어 있는 데이터 스토어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메일의 데이터 소스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공고사항은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스마트 기능을 활성화해라 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 기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답장이나 또는 이메일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자동 필터링, 어떤 키워드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 Gmail을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기능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이 Gmail 들어가셔서 상에 나타나는 설정 키 누르시고요. 그리고 하위에 이렇게 그 스마트 피처를 설정하는 이 기능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요. 이 기능을 왼쪽으로 옮기면 이제 비활성화 되겠죠. 클릭하시면 비활성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실제로 해봤을 때 큰 차이는 없었어요. 활성화되든 비활성화되든 검색에 대한 큰 기능은 없었는데 일단은 기본값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값들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공고사항도 활성화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활성화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단하게 이 Gmail에 대한 데이터 스토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스토어 탭으로 이동하시고 나타나는 창에서 Create Data Store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데이터 스토어를 설정할 것이냐 라는 창이 나타나겠죠. 그럼 이제 메일이라고 입력하시면
Gmail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셀렉트 하시고요. 그리고 리전 마찬가지로 글로벌 선택하시고 커넥터 이름을 간단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데이터 스토어를 만들면 이 데이터 스토어에 대해서 과연 보안성은 얼마나 강화되어 있는지, 보안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 질 수 있겠죠. 그래서 보안 제어 관련 제한 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볼 게 데이터 레시던시의 값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레시던시 값은 구글은 GCP는 GCP 내에서 보장해 주지만 Gmail은 GWS에 있는 것이니까 GWS에 대한 문서를 첨부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CMak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글 내에 있는 데이터만 암호화하며 이 Gmail 자체는 별도의 GWS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CMake이 별도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엑셀 투명성도 마찬가지로 GCP 내에 있는 내용들만 저장하는 것이고 GWS에 관련된 것들은 역시 GWS의 로그에 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캘린더 설정이에요. 캘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메일과 같은 설정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전제 조건은 스마트 기능을 활성화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디폴트 값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스토어 이동하시고 크리에이트 데이터 스토어 설정하시고요. 나타난 창에서 캘린더라고 입력하시면 캘린더 나타나겠죠. 셀렉트 누르시고 그다음에 리전 그리고 사용할 커넥터 이름 설정하시고 크리에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안성도 마찬가지로 지메일에서 있던 내용과 같은 값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메일과 캘린더를 설정을 했죠. 마지막으로 기존에 사용됐던 에이전 스페이스에 이 두 개의 값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든 앱을 이동하기 위해서 앱을 클릭하시고요. 만들었던 앱인 에이전 스페이스 POC 앱이라는 이 앱을 클릭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동을 하게 되면 프리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에이전 스페이스를 간단히 확인을 해봐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프리뷰로 이동을 하시는데 데이터를 연결하려면 가장 위에 있는 Connected Data Stores라는 이 부분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나타난 창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Add Existing Data Store, 기존에 있는 데이터 스토어를 연결하겠다가 되겠죠.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타난 창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스토어들을 쭉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 각각의 커넥터를 연결한 거니까요. 캘린더와 지메일이랑 커넥터를 쭉 선택하시고 마지막으로 커넥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보면 일단 1차적으로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을 했죠. 구글 드라이브를 에이전트 스페이스와 연동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메일과 캘린더를 커넥터로 만들어서 각각의 정보를 또 읽어줄 수 있게끔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에 연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를 만들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현재 쓰는 GWS 연동을 하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이 GCP 내에 있는 스토리라던가 또는 빅쿼리 이런 것들도 같이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를 만드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전체 프로젝트에 에디트 권한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사용자, 엔드 유저 같은 경우는 에디터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만 쓸 수 있는 그런 권한만 갖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그 엔드 유저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리뷰 탭으로 이동하세요. 프리뷰 탭으로 이동하시면 거기에 이 그랜트 퍼미션이라는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IAM 쪽에서 직접 권한을 주셔도 상관없긴 해요. 근데 이제 이 그랜트 퍼미션 쪽을 누르시면 정해진 권한만 딱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좀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 나타난 이 권한 부여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롤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디스커버리 엔진 유저라는 이러한 롤로 고정되어 있고요. 여기에 추가할 계정들을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넣어주실 계정들은 개인 계정을 넣어주셔도 되겠지만 그룹 계정을 넣어주시면 그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정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내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뭐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용자 그룹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그룹 계정을 추가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기본 사용법은 다 끝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사용했을 때에 이걸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에이전트 스페이스에 대한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